살인 풀로 짜는 노파, 엘리 그리피스, 신승미 옮김, 은행나무. 3장. 베네딕트, 전념에서 만든 카푸치노. 베네딕트 콜은 전념에서 우유 거품을 내려고 노력하면서 미소를 짓는다. 나는 진짜 운이 좋아. 그가 혼잣말을 한다. 나는 해안가 카페에 있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확 트인 바다와 하늘을 보지.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만드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야. 그는 브라우니와 비스킷도 직접 만든다. 그는 정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형씨, 카푸치노를 하루 종일 만들고 있을 참입니까? 베네딕트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지만 때로 사람들을, 특히 75살도 안 됐으면서 깃을 올린 줄무늬 셔츠를 입고 납작한 플랫캡을 쓴 사람들을 좋아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 남자는 32살인 베네딕트 또래이고 형씨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귀에 거슬리는 상류층 특유의 말투를 쓴다. 거의 다 됐습니다. 베네딕트가 말한다. 시간 없다고요. 줄무늬 셔츠가 말한다. 슈어햄에서 수요일 오전에 그렇게 급한 일이 뭐가 있나 싶다. 사실 이 남자는 슈어햄에서 보기 드문 유형이다. 슈어햄은 브라이턴에 비해 노동자 계급이 많고 허세 부리는 사람이 적다. 아마 줄무늬 셔츠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안가 아파트를 파는 부동산 중개인일 것이다. 베네딕트는 카푸치노를 선반에 올려놓는다. 전념에서 만든 예술 작품이다. 크림이 풍부하면서도 여전히 강하고 섬세한 이파리가 거품을 수놓고 있다. 브라우니도 같이 드시겠습니까? 베네딕트가 묻는다. 됐어요. 줄무늬 셔츠가 말한다. 그는 카드를 흔든다. 비접촉 결제 됩니까? 베네딕트는 기계를 내밀면서 비접촉이 요즘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혹은 우울함의 강도를 더 높이고 싶다면 사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라고 해도 되겠다. 수도원에서는 명백한 이유로 신체 접촉이 권장되지 않지만 무건 수행을 하는 기간이라도 지금 베네딕트가 바깥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접하는 것보다 많은 소통이 있었다. 그리고 미사, 빵과 와인,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있었다. 생각해보면 사실 평소에도 너무 자주 생각하지만 가톨릭교는 아주 육체적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베네딕트의 표정이 즉시 밝아진다. 그가 좋아하는 고객, 비접촉을 원하지 않는 사람,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온 까닭이다. 에드윈은 75살이 넘었지만 플랫캡을 쓸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여름에는 파나마 모자를 쓰고 겨울에는 챙이 좁은 중절모를 쓰며 정말로 추운 날에는 가끔 털로 된 귀덮개가 달린 사냥 모자를 쓴다. 에드윈, 베네딕트가 말한다. 정말로 반가워요. 어제 못 봤네요. 그는 하루 오지 않았다고 손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싫어하지만 특히 단골이 오지 않으면 알아챌 수밖에 없다. 그는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한다. 사실 에드윈이 모자를 오늘은 환절기용 중절모를 벗으며 말한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네. 아, 이런. 베네딕트가 말한다. 에드윈은 속상한 기색이 역력하다. 눈에 핏발이 서 있고 손이 떨린다. 가족이 죽었을까? 에드윈에게 살아있는 가족이 있기는 할까? 패기야. 에드윈이 말한다. 그녀가 죽었어. 마침 평소 한산한 시간대이고 손님이 올 기미가 없어서 베네딕트와 에드윈은 오두막집 카페 옆에 설치된 피크닉용 테이블에 앉는다. 해변은 거의 비어있고
수킬로미터 펼쳐진 갯배추 무더기들 사이사이로 얼룩덜룩한 조약돌들만 보인다. 지금은 9월이고 아이들은 방학이 끝나 학교에 갔다. 안타까운 일이다. 작은 파도가 오가는 청록색 바다가 수영하기에 완벽해 보이기 때문이다. 여름날의 따사로운 햇살도 아직 남아있다. 베네딕트는 에드윈에게 브라우니를 권한다. 충격을 가라앉히기에 좋아요. 잠시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 베네딕트는 침묵이 편하지만 이 역시 수도원 생활에서 생긴 습성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서 듣고 싶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었다네. 듣자 하니 심장 때문이라는군. 어제 나탈카를 봤어. 패기의 책을 정리하고 있더라고. 패기는 책을 아주 좋아하셨죠. 아, 사랑스러운 패기. 그랬지. 책에 대해 나누던 담소가 그리울 거야. 그녀의 모든 점이 그리울 거야. 정말로. 패기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좋은 점이었네. 에드윈도 슈뷰코트에 산다. 슈뷰코트는 충분히 쾌적한 곳이고 이름대로 멋진 바다 경치를 볼 수 있지만 브라이턴에 있는 섭정시대 양식의 우아한 저택에서 살다가 이사온 에드윈은 슈뷰코트를 혐오한다. 그래도 패기는 슈뷰코트를 좋아했다. 어디에서 그런 경치를 보겠어? 패기는 자주 말했다. 햄프턴에서는 못 보지. 아말피에서도 못 보고 바이카로에서조차 못 봐. 종종 패기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그런 곳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물어보기에는 너무 늦었다. 장례식은 언제예요? 베네딕트가 묻는다. 그는 당연히 갈 것이다. 최근에 장례식에 몇 번 갔다. 장례식은 대체로 그의 교구 성당에서 금요일에 열리고 그가 보기에 조문객이 별로 없을 것 같으면 일부러 참석한다. 그의 친구인 프랜시스는 지금은 프랜시스 신부. 장례식 참석이 그의 취미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나탈카도 모르더라고. 패기는 종교가 없었을 거야. 그저 그 끔찍한 화장장에서만 열리지 않으면 좋겠어. 에드윈은 가톨릭 교도이다. 이는 그와 베네딕트의 또 다른 공통점이다. 패기에게 가족이 있나요? 나이절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지. 둘 사이가 가깝지 않았다네. 패기가 그를 쿨라쿨하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 나는 무슨 말인지 찾아봐야 했지. 러시아어라네. 분홍이라는 뜻이지. 지주에게 동조한 노동자 계층의 적. 딱 패기다운 말이었어. 베네딕트는 죽음에 대해 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는 신학교 시절과 최근의 장례식 참석을 통해서 장례식에 대해 안다. 하지만 80살인 에드윈이 죽음에 대해서라면 그보다 훨씬 잘 알 것이다. 저승사자는 늘 근처에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온다. 어리신은 패기에게 좋은 친구였어요. 베네딕트가 말한다. 고맙네. 에드윈이 울먹이는 소리로 말한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 패기는 진짜로 나에게 좋은 친구였다네. 내 나이가 되면 새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아. 어느 나이에나 어렵죠. 베네딕트가 말한다. 베네딕트는 에런강 옆에 자리 잡은 경치 좋은 마을인 에런델에서 자랐다. 정기적으로 큰 장이 서고 성과 대성당까지 있었다. 3남매 중 막내인 그는 사립 가톨릭 학교에 다녔고 대체로 학교에서 휴고의 동생으로 불렸다. 그가 한 것 중에 유일하게 기억할 만한 일은 18살 때 신부가 되고 싶었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종교 개혁 내내 믿음을 고수한 저항적인 옛 영국 가족처럼
완고한 가톨릭 교도인 그의 부모는 자식이 성직자가 되는 것까지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다. 분명히 그들은 아들의 꿈이 당황스럽고 꽤 제멋대로라고 여겼다. 대개의 부모가 체조를 아주 좋아하는 딸이 서커스단에 들어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아일랜드 사람만 신부가 된다고 생각했어. 그의 어머니가 언젠가 말했다. 하지만 사실 아일랜드 사람들도 더 이상 신부가 되지 않는다. 베네딕트가 다닌 사립 가톨릭 학교에서는 예전에야 한 해 2~3명 정도의 신부가 배출됐지만 그는 거의 10년 만에 나온 첫 신부 지망생이었다. 교사들조차 당황스러워했다. 게다가 나중에는 수사가 됐으니 지역 사회에서 살면서 병으로 바깥 출입을 못하는 지역민들을 찾아가 성찬식을 해주는 근면한 교구 신부도 아니고 하루 종일 뭘 할 거니? 그의 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틀어박혀 성가나 읊조리고 있을 거냐? 하지만 베네딕트는 예전부터 성가를 아주 좋아했고 수도원도 아주 좋아했다. 그가 수사였다고 말하면 보통 대화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앙심을 잃어서 수도원을 떠났다고 짐작한다. 사실 그의 신앙심은 변함없이 생생하고 강하다. 그는 신가의 사랑에 식었고 평범한 인간의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도원을 떠났다. 사실 그는 결혼을 하고 싶었다. 웃기게도 신학교는 육욕의 죄를 거부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기회를 단념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이런 기쁨이 바깥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 있다는 착각을 일으켰다. 그는 세인트 비드 수도원을 떠난 후 단칸 새방에서 혼자 2년 동안 살면서 데이트 한 번 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사람 하나 없는 신세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인터넷에서 찾아. 누나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만남은 자연스럽지도 옳지도 않다. 해변을 걷다가 혹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갔다가 누군가를 만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쩌면 조금 별나고 약간 부수수한 아름다운 여성이 이 카페에 나타날 것이고 두 사람은 바닐라 라테에 대해 귀여운 대화를 하다가 머지않아 영화관에 예술 영화를 보러 가고 빗속에서 해변을 달리게 될 것이다. 그는 컬키걸을 만나는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컬키걸, 동명 영화의 여자 주인공. 슈어햄에서 그녀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말이다. 그가 아는 유일한 젊은 여자는 나탈카이다. 나탈카는 정오에 온다. 여전히 파란색 간병인복을 입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입으면 최신 유행하는 옷처럼 멋져 보인다. 베네딕트는 나탈카를 상당히 잘 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보고 그는 분명히 그녀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에 대해 별로 모른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고 본머스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으며 간병인으로 일한다. 그는 누군가를 만났냐고 종종 물어보는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상상을 한다. 어머니는 간병인이라는 말에 눈을 굴릴 것이다. 어머니는 그가 변호사나 회계사 혹은 초등학교 교사를 만나기를 바란다. 그녀가 여성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여기는 직업이다. 베네딕트는 간병인이라는 직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수도원은 자비의 적극적인 실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는 나탈카가 간병인을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이상하다. 대체로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유연해 보이기 때문에 혹은 돌봐야 할 어린 자녀나 늙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가 아는 한 나탈카에게는 가족이 없다. 그 외모면 배우나 모델을 해도 될 거야. 언젠가 에드윈이 말했다.
베네딕트는 맥 빠지는 성차별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에 동의했다. 커피 줘요? 그가 묻는다. 카푸치노로 줘요. 샷 추가해서요. 알아요. 베네딕트는 평소에 신경 써서 만드는 커피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서 나탈카의 커피를 만들고 갑작스러운 충동이 일어 하트 모양을 장식한다. 나탈카는 장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커피를 마신다. 패기에 대해 들었어요? 그녀가 묻는다. 네, 에드윈이 오늘 아침에 말했어요. 그는 아주 속상해해요. 가엾은 에드윈. 패기는 그의 하나뿐인 진짜 친구였을 거예요. 우리가 에드윈을 돌봐야 해요. 다른 손님이 없어서 베네딕트는 피크닉용 테이블에 나탈카와 함께 앉는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가 말한다. 나랑 같이 성당에 가자고 할게요. 슬슬해요. 너무 티내지 말고. 나탈카가 말한다. 슬슬 하라니. 그녀는 영어를 정말로 잘한다. 비록 그를 놀리는 뜻으로 하는 말이지만. 있잖아요. 나탈카가 말한다. 내가 패기를 발견했어요. 몰랐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다. 처음에는 슬펐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패기는 협심증이 있어서 약을 먹었어요. 그녀가 죽었을 때 약이 의자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요? 그래요. 바로 그날 아침에 패기를 봤는데 건강해 보였거든요. 그녀는 평소에 수영과 산책을 했어요. 집에 올라갈 때도 절대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패기는 90살이었어요. 90살인 사람은 살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살해라고요? 그 말이 너무 큰 소리로 나온다. 갈매기가 카페 주방에서 그를 비웃는다. 모르겠어요. 나탈카가 말한다. 내가 패기의 책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의 앞에 명함을 내민다. M. 스미스 부인. 그가 명함을 읽는다. 살인 컨설턴트. 살인 컨설턴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제 저녁에 경찰서에 갔어요. 나탈카는 그 일이 다반사라도 되는 듯 말한다. 아주 친절한 여자 경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경사는 의심스럽다는데 동의했어요. 그녀가 그랬어요? 그녀는 말을 별로 안 했지만 딱 보니까 내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에게 패기의 장례식에 와서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아들이 첫 번째 용의자일 거예요. 아들? 나이절이요? 그 쿨라크? 그 사람이요. 그는 멍청이에요. 나는 그런 유형을 잘 알아요. 그는 패기의 책을 싹 치워버리고 싶어 했어요. 이제 나는 그가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왜 그랬는데요? 베네딕트가 묻는다. 이게 꿈인가? 그는 속으로 묻는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흥미로운 꿈을 꾼 적이 없다. 패기는 범죄 소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알아요. 이는 그와 패기의 공통점이었다. 그들은 피크닉용 테이블에서 에거사 크리스티, 루스 랜델, 그리고 패기가 좋아하는 절판된 황금기 작가인 실라 애킨스에 대해 수없이 토론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내 말은 그 책들을 읽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탈카가 무시하는 투로 말한다. 패기가 그 책들에 실제로 언급되어 있었어요. 어디냐면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아, 감사의 말. 패기에게 감사를 담아 뭐 그런 거요. 한 책에는 살인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까지 있었어요. 살인에 대해 감사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살해당했어요. 베네딕트는 예전에 소프파크에서 롤러코스터를 탄 적이 있었다. 그는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자마자 그 놀이기구를 탄 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롤러코스터가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었으며 막을 도리가 없었고 너무 무서웠다. 지금 그때와 같은 느낌이 든다. 그거야 확실치 않은 일이고 그가 말을 시작한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나탈카가 일어서면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해야 해요. 우리는 패기의 친구였어요. 우리 말고 누가 있어요?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한테는 말했다니까요. 나탈카가 참을성 있게 말한다.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에서 모든 사람들을 지켜봐야 해요. 왜요? 살인자는 항상 장례식에 참석하니까요. 아, 정말, 베니, 당신은 아는 것이 있기는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